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어렵게 오셨습니다. 현대차증권 김중원 투자전략팀장님 나와 계셔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미리 방송 전에 리포트를 읽고 왔습니다. 네, 4월 꽃샘추위는 있어도 벚꽃 증시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 거기에 근거해서 또 저희가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거기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골디락스.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하자면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딱 적당하고 이상적인 상황을 말하는 뜻인데 이게 2분기에 가능하다고 보신다고요? 네, 2분기를 넘어서면서 골드락스 구간이 이제 연말까지 갈 걸로 보이고요.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는 게 최근 금융시장 동향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도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금융시장 보면 1분기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금리가 드디어 하향 안정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보시는 것 같이 달러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하락한다는 거는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금리도 하향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이제 전일 사실 미국 물가지표 나왔습니다. 전망치 대비는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경제 전문가들 평론이 골디락스 경제 지표였다. 그러니까 높긴 하지만 금리를 자극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보면 경기가 작년같이 충격을 받고 반등할 때 이제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전년 대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 작년 4월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가 한때 이제 마이너스를 가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뭐 기름 사면 이제 돈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기저가 있었다는 게 지금 가장 높은 우려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보면 도표에 보다시피 그 CPI 소비자 물가가 경기가 반등하면서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우려되는 부분이었죠. 그게 이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제 나왔던 3월 소비자 물가까지는 뭐 잘 나왔고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다 소멸된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이 유가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에 확인되는 소비자 물가까지는 약간의 우려가 남아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그 이후엔 소멸된다는 거죠.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 작년 4월 이후에 반등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연초에 금리가 많이 올랐나. 실제로 보면 미 국채 금리가 작년 연말에 1%였는데 뭐 한때 1.7%, 뭐 그냥 이표 금리로 보면 거의 70% 이상 이렇게 올라간 셈인데 보면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예상과 달리 블루웨이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했는데 왜 블루웨이브가 되면 금리가 올라가냐 이 부분인데 사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지지합니다. 공화당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으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금리 상승 우려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번에 4월 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얘기한 게 증세입니다. 맞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채 발행 그만큼 더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우려가 있으면서 우려가 완화되면서 블루웨이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상 기온이었습니다. 뭐 한국도 우리나라도 올 겨울 굉장히 추웠다는 거 기억하시는데 미국은 더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도 멈추고 그랬었죠. 뭐 그런 일들이 다른 부분, 즉 정제 시설에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 상품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이제 봄이 됐죠. 날씨가 풀리면서 이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고, 즉 세 가지 요인, 기저효과 그리고 이제 그 채권 시장 발행 증가 그리고 상품 가격 이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다 해소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5월 달에 기저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구나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골디락스 증시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 우려가 완전히 뭐 불식됐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시장에 간간히 꽃샘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좀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갈수록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뭐 2분기 무르익을수록 점점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4월까지 남아있지만 늦어도
4월, 5월이면 5월. 완전 다 소멸된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점점 안정을 되찾아 갈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상승 재료를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금리가 안정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재료는 뭐냐? 결국은 실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1분기에도 좋고 연간으로 계속 좋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락스 증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1분기 증시에 대한 기대를,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분기 수출을 돌아보면 그런데 수출이 실적에 대한 바로미터인데 뭐 1월, 2월 수출이 거의 10%를 전년 대비 넘어섰고요. 3월 같은 경우에 16.5% 증가해서 이제 역대 3월 최대 실적을 기록하다 보니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또한 중요한 게 이제 전망치입니다.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가파르게 상향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계속 별로라면 우리가 골디락스를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연초위에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 변화를 보면 1분기 가파르게 많이 좋아지고 더 기대되는 게 이제 그 집단 면역 형성이 기대되는 4분기로 갈수록 결국은 실적이 더 크게 개선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와 관련된 우려들 이 부분은 소멸되고 실적에 대한 기대는 계속 높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골디락스 증시가 아니겠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우려는 내려가고 실적이라는 재료는 조금 더 탄력을 키우는 요소라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해봐야 될까 이게 또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 들어보면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여기서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참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20년 7개월이 걸리면서 선선을 드디어 돌파했고 뭐 작년에 코스닥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전 세계 주요 지수 수익률 등 1등이다. 그리고 또 올해 선선을 넘으니 중소형주가 좋은 거 아니냐. 특히 올해 미국 금리 때문에 저희가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미국 시장을 보면 확실히 중소형주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요 지수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해서 봤는데 이제 3대 지수는 우리가 잘 알죠. 다우, S&P, 나스닥 뭐 잘 아는데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미국 내 중소형 지수인데요.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러셀 2000 밸류, 즉 중소형 가치주의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뭐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가치주에 대한 관심 뭐 이런 대형주에 대한 관심,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좀 한국상은 다릅니다. 코스닥이 뭐 1000선을 넘었다고 하지만 연초 이후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9%를 넘었고요. 코스닥은 1000선을 넘었다고 하지만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의 스타일과 시총의 수익률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나와서 강조드린 주도주죠. 차하전, 그러니까 자동차, 2차 전지, 전자인 반도체를 합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가장 지수 중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미국 시장, 뭐 가치주 강세 그리고 중소형주 강세이지만 한국 시장은 비록 코스닥이 1000선을 넘었지만은 좀 차별된 모습이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조금 다르게 우리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금 이익 모멘텀이 있는 쪽 차화정이라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죠. 투자 전략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이제 미국은 그럼 왜 중소형주가 강세고 가치주 중심의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반해서 한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차하전이라는 주도주 중심의 관심이 필요하냐라는 건데 올해가 저는 이제 실적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키 팩터는 이익 모멘텀인데 바로 이 이익 모멘텀이 미국과 한국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연초의 주요 지수와 스타일의 이익 모멘텀을 보면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 그리고 중소형 가치주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양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장주가 좀 부진해서 나스닥이 이렇게 부진한 이익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도 낮은 편이고요. 반면에 한국은 다릅니다. 이익 모멘텀을 비교하면 특징적인 게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이익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사실 이익 모멘텀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차전이라는 주도주, 이 자동차, 화학, 반도체, 전자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양호하다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주가 수익률에 그동안의 차이가 보이고 올해 투자에 있어서도 미국과 차별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전망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차화전이 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동차 그리고 화학, 전기전자 업종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또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소위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실적 장세에서 가치주와 중소형주를 투자하라 이런 부분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보면 주도주가 실적 장세에 더 강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로 불리는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로 보이는 화학 그리고 반도체 전기전자의 주도주 랠리가 사실 작년 7월부터 계속되고 있고 올해까지 9개월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전 중심의 주도주 전략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뭐 가치주를 버려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익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전 중심으로 가되 분기 실적 1분기 보면 에너지, 증권, 철강, 보험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어서 이익 모멘텀이 높기 때문에 차전 플러스 실적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 중심 1분기 같은 경우엔 에너지, 증권, 철강, 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승전, 차화전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 증권, 철강 업종의 실적 호전 메리트까지 함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팀장님께서 쓰신 월간 리포트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증권 김중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드렸던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에 4월은 벚꽃, 5월은 장미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